어머? 이게 누구야? 혹시 당신 김금자야? 30년 만에 재회. 강남 대형 빌딩 로비에서 마주친 두 여자. 한 명은 청소복을 입은 채 걸레를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화려한 명품 옷차림의 임대관리 팀장. 30년 동안 뭘 했길래 아직도 걸레질이야? 걸레질하던 습관은 평생 못 버리나 보네? 하지만 이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두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0년 전 이들을 갈라놓은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1989년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9년 3월 경상남도 상골여고 졸업식 전날 밤 기숙사 304호에서 섬뜩한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진짜 그럴 거야? 영희가 떨며 속삭였지만 미숙의 눈에는 악마 같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는데 매번 1등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미숙이도 금자를 본받아라 이런 개소리만 늘어놓고 미숙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 거지 주제에 감히 나보다 똑똑한 척? 내일 졸업식에서 쟤를 완전히 박살낼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소리였죠. 미숙은 재빨리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졸업식, 강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금자는 맨 뒤 구석진 자리에서 3년 동안 입어서 색이 바랜 교복을 매만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반면 미숙은 빳빳한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여왕 같았어요. 우리 미숙이가 오늘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던데. 미숙의 어머니가 주변 학부모들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차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성적 우수자 시상이 시작되었어요. 3년 연속 전교 1등, 김금자. 박수가 터졌지만 미숙의 얼굴은 시커멓게 일그러졌어요. 금자가 상장 3개를 받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학생 대표 송별사입니다. 미숙이 번개처럼 일어났어요. 원래는 1등인 금자가 해야 할 순서였지만 아버지가 압박을 넣어 기회를 빼앗아 온 거였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숙이 마이크를 잡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미숙의 눈빛이 완전히 돌아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정말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김금자, 여기 올라와. 갑작스런 호명에 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어서 올라와. 수백 명의 시선이 금자에게 쏟아졌어요. 거절할 수도 없어서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자세히 봐주세요. 미숙이 금자의 팔을 쇠갈고리처럼 잡으며 마이크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이 애는 고아원에서 온 애예요. 엄마도 아빠도 없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숙사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금자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까발리는 게 정상적인 송별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의 손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미숙이 갑자기 금자의 손목을 잡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매일 독한 세제로 청소하느라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금자의 손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자, 여러분, 이 손 좀 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얘들아, 이 손 좀 봐. 평생 걸레질할 손이지? 아무리 공부 잘해봤자 거지는 거지야.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었거든요. 몇 초 후 미숙과 어울리던 부잣집 애들부터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진짜 거칠다.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웃음소리가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교복 치마 주름을 꽉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아, 그만해. 교무 선생님이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미숙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금자야, 내가 아무리 1등을 해도 넌 평생 바닥을 기어다닐 거야. 더러운 가난뱅이는 죽어도 가난뱅이거든. 미숙이 마지막 독을 뱉으며 금자의 어깨를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금자가 비틀거리며 무대 계단에 발이 걸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금자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가 밀려오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강당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매만지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금자의 눈에는 단단한 의지가 떠올랐어요. 미숙아, 평생 걸레질할 손이라고 했지? 그럼 이 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볼게. 언젠가는 내가 나를 무시했던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복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금자는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숙이처럼 남을 깎아내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금자는 조용히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주먹 안에는 굳은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2019년 11월 강남 대형 오피스 빌딩 로비. 새벽 5시의 고요함 속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6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어요. 청소복에 고무장갑을 끼고 30년 전 그 거친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바로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말이죠. 금자는 일부러 이런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불을 과시하지 않고 몸으로 일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으로 이 빌딩을 샀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거든요. 휴. 금자가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헹구는 순간이었어요. 딸각딸각딸각.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금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 향기 뒤로 나타난 여자를 보는 순간 금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직접 가져갈게요. 여자가 통화를 끊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혹시 너 김금자야? 3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본 거였어요.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금자는 걸레를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맞구나. 김금자 맞지? 미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계약서 뭉치를 들고 있었고 목에 걸린 명찰에는
임대관리팀장 최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응. 금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30년 만에 여기서 만나다니. 미숙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30년 전 그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너 여전히 청소일 하고 있네? 와,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미숙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길래 아직도 걸레질이야? 공부 그렇게 잘했으면서. 금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에 들린 걸레에서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빌딩 임대관리 팀장이거든. 꽤 괜찮은 자리야. 월급도 제법 받고. 미숙이 계약서를 펄럭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참 궁금한데. 결혼은 했어? 아니면 계속 혼자야? 미숙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금자는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말이 없네. 아직도 내성적이구나.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 미숙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정말 웃기다. 그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결국 청소부로 사는 거야? 역시 가난한 애들은. 그 순간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힘이 담겨 있었거든요. 미숙아, 넌 별로 안 변했구나. 금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왠지 섬뜩했어요. 뭐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숙이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금자의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30년 전에는 그냥 울먹이며 고개만 숙였는데 지금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뭐, 어쨌든 청소나 열심히 해. 요즘 관리비 아끼려고 청소 상태까지 다 체크한다니까. 미숙이 어색해하며 말을 마무리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미숙아. 금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 이 빌딩 주인이 누군지 알아? 갑작스런 질문에 미숙이 어리둥절했어요. 그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금자가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숙은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난 일이 있어서 올라간다. 미숙이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수고해. 너무나 담담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미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 금자는 혼자 로비에 남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이구나. 금자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떠올랐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작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던 20대, 작은 식당을 차려 밤낮 없이 일했던 30대, 부동산에 투자하며 조금씩 재산을 늘려간 40대와 50대, 그리고 마침내 이 빌딩의 주인이 된 지금. 미숙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금자가 창문 너머 빌딩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내가 누군지 말이야. 금자의 입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뭔가 다른 계획이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금자와 미숙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금자는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빌딩은 고요했어요. 오직 금자의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같으면 깨끗했을 미숙의 사무실 앞 복도에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뭐지? 금자가 종이 조각들을 주워보니 계약서 조각이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찢다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호기심이 생겨서 미숙의 사무실 문 앞으로 가봤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나?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류들을 미친 듯이 찢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이미 찢어진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 미숙이 이를 갈며 서류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미숙이 중얼거리며 찢어진 서류들을 검은 봉투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서류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금자의 눈이 커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중에 계약서가 보였는데 거기에 적힌 회사 이름이 이상했거든요. 대한건설산업. 금자는 이 회사를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미 폐업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서 날짜는 이번 달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금자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할 때 갑자기 미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야? 금자와 미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금자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하다가 불빛이 보여서. 여긴 왜 와? 미숙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숙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이래? 금자가 다가가려 하자 미숙이 바닥의 서류들을 급하게 가리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뭔데 그래? 도와줄게. 필요 없어. 제발 나가달라고. 미숙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람에 날린 서류 한 장이 금자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금자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폐업한 회사와의 임대 계약서인데 월 임대료가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미숙아? 금자가 서류를 들고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 대신 갑자기 금자에게 달려들었어요. 그거 내놔. 두 사람이 서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바닥에 있던 다른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의 가짜 계약서가 수십 장, 그리고 그 돈들이 미숙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통장 내역까지 있었거든요. 미숙아, 이게 진짜야?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미숙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팀에서 내일 조사 나온대. 누군가 제보했어. 내가 뭘 했는지 다 안다고. 누가 제보를? 모르겠어. 하지만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더라고.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금자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지 마. 금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미숙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빌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을 했어? 돈이 필요했어. 애들 교육비, 남편 사업 자금. 처음엔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는데 미숙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금자는 미숙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이 지나도 넌 똑같구나. 뭐가? 남 탓만 하는 거 말이야. 그 순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 금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만 짓밟으면서 살았잖아. 그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남한테 입 다물라고 하고. 금자가 바닥의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증거 보관하는 거야. 안 돼. 제발. 미숙이 금자의 다리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금자야,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제발 도와줘. 금자는 미숙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남기고 금자는 서류들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숙의 절규 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렸어, 미숙아. 다음 날 오전 강남 오피스 빌딩 로비는 평소보다 부산스러웠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대규모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금자는 평상시처럼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숙의 비리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엘리베이터에서 미숙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분명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였습니다. 미숙은 금자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금자야. 왜? 어젯밤 일.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미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금자는 걸레질을 계속하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그게 무슨 뜻이야? 생각해보고 있어. 금자의 담담한 대답에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발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 일도. 미숙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금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로비 입구로 정장을 입은 대기업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급하게 가면을 쓴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 빌딩 임대관리 팀장 최미숙입니다. 미숙이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인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기획실장 김상무입니다. 키 큰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오늘 임대 계약건으로 오셨죠?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미숙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최미숙 팀장님, 갑자기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자 2명이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 감사팀이었어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인데. 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감사팀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계약서 위조 혐의로 즉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팀 직원의 큰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미숙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감사팀 직원이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어제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 17곳과 가짜 계약을 맺고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누명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어요. 김상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12억 원 횡령이요? 절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미숙이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감사팀이 더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CCTV에
어젯밤 당신이 사무실에서 증거 서류를 파기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개인 통장 내역이고요. 감사팀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주자 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미숙이 변명하려다가 갑자기 뒤로 휘청거렸어요. 너무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김상무가 미숙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하이힐이 미끄러지면서 뚝 하고 굽이 부러졌고 미숙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이 바닥에 앉으며 절규했어요. 30년 전 금자가 무대에서 넘어졌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금자가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으며 다가왔어요. 무릎 꿇는 건 굽 때문만은 아니겠지. 금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는 말이었어요. 미숙이 금자를 올려다봤어요. 눈에는 절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거야?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감사팀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저으며 로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회사와는 절대 계약할 수 없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미숙이 바닥에 앉은 채로 울부짖었지만 임원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최미숙 씨, 이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금자야, 정말 내가 한 거야? 금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에 너는 내게 뭐라고 했지? 평생 걸레질할 손이라고 했잖아. 그래, 나는 여전히 걸레질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러워진 걸 닦아내는 일까지 하게 됐네. 미숙은 부러진 하이힐을 들고 절뚝거리며 감사팀을 따라갔어요. 그 뒷모습이 30년 전 무대에서 굴욕을 당한 금자의 모습과 완전히 겹쳐 보였습니다. 미숙이 감사팀에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빌딩 로비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금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로비가 갑자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디 있어? 최미숙 어디 있냐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빌딩을 울렸어요. 40대 후반의 남자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타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비원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남자는 밀어젖혔습니다. 나는 최미숙의 남편이야. 그 도둑 어디 있어? 미숙의 남편이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12억이야, 12억. 빚으로 보증 섰던 것까지 다 물어내야 하고 사업은 망해가고. 남자가 로비를 휘젓고 다니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 순간 로비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허름했습니다. 아빠, 미숙의 딸 은지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 왜 이렇게? 엄마 때문에 우리 집 온 동네에서 다 알아.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어.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기사 보고 문자하고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그만두라고 했어. 뭐라고? 미숙의 남편이 더욱 분노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미숙이 내려왔어요. 보석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남편이 미숙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이 못된 여자야. 남편이 미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12억을 어떻게 갚을 거야? 어떻게?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딸 봐. 너 때문에 애까지 이런 꼴이 됐어. 남편이 미숙을 밀쳤어요. 미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은지가 아빠를 말렸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여보, 나는 범죄자 남편으로 못 살아. 애들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 그 순간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절망감과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숙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깟 돈 좀 썼다고 이렇게 난리야. 그깟 돈? 12억이 그깟 돈이야? 어차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근데 누군가 고발해서 못 갚게 된 거잖아. 미숙의 시선이 금자에게 향했어요. 저기 있어. 저 여자가 나를 고발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금자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를. 미숙이 금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숙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이상하네. 뭐가? 구치소에서 계속 생각해 봤거든. 어떻게 내가 내 비리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지. 미숙의 눈에 의심이 떠올랐어요. 내 사무실은 특수 보안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청소부 카드로는 안 돼. 금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내가 신고한 계좌 정보는 오직 빌딩 주인만 아는 거야. 그게 뭔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 아주 많이. 미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혹시 너 이 빌딩 주인이야?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금자가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숙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구치소에서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거든. 이 빌딩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금자, 바로 너야. 미숙이 스마트폰 화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빌딩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고 소유자 란에 김금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청소부가 빌딩 주인이라고?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이. 미숙이 광소를 터뜨렸어요. 하하, 대박이네. 고아원 출신이 재벌이 되어서 나를 속였구나. 미숙아, 닥쳐.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지. 미숙이 금자의 멱살을 잡았어요. 청소부 흉내 내면서 언제 나를 망가뜨릴지 기회만 노렸지. 금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난 거였습니다. 그래, 맞아. 금자가 조용히 인정했어요. 나는 이 빌딩의 주인이야.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거든요. 그럼 왜 청소 일을? 내가 원해서야. 돈만 있으면 뭐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 금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직접 몸으로 일하면서 살고 싶었어.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30년 만에 재회했는데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다니 굴욕감이 폭발했습니다. 개소리 작작해. 미숙이 금자를 밀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금자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이 뒤로 밀려나면서 하이힐에 걸려 넘어졌어요. 뚝하는 소리와 함께 굽이 부러지면서 미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금자가 무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미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순간
로비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진 하이힐 굽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어요. 이런 일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며칠 전 처음 본 청소부가 실제로는 빌딩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바닥에 앉은 채로 금자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나를 속였구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전 처음 봤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대답해. 처음부터 나를 망가뜨릴 생각이었어? 미숙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부러진 하이힐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은지가 엄마를 부축했지만 미숙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금자야. 미숙의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이 빌딩 주인이에요? 네. 금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횡령한 돈도 제 돈이죠. 순간 미숙의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거였습니다. 미숙아, 너 정말. 여보, 나는 몰랐어. 이 여자가 주인인 줄 몰랐다고. 미숙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몰랐다고? 그럼 남의 돈 훔친 건 맞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 정말 끝이야.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할 때였어요. 아빠, 가지 마. 은지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은지야, 아빠도 이제 한계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이미 신문에 다 나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은지가 울부짖으며 금자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은지가 금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지만 금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돈 좀 빌려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빌렸다고? 금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23억을 빌렸다고 하는구나. 23억? 뭔 소리야. 12억이라고 했잖아. 은지가 당황했어요. 내 엄마는 돈을 갚을 생각 같은 건 없었어. 그건 어떻게 알아? 횡령한 돈으로 뭘 했는지 보면 알지. 금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빌린 돈으로 할 일이야? 미숙이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금자가 비웃었어요. 팀장 월급 받으면서 뭐가 힘들었어? 그건 미숙아, 너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금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뭐라고? 내가 언제 남 탓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내가 도둑질한 건데 나한테 화내고 있어.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둑질? 나는 도둑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남의 돈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야? 나는 그냥.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감사팀과 경찰들이었습니다. 최미숙 씨? 감사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추가 조사건으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추가 조사? 미숙이 당황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횡령 규모가 처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총 23억 원입니다.
12억이 아니라 23억. 그럴 리 없어. 나는 12억밖에. 해외 계좌 2개와 가족명의 계좌 1개가 더 발견됐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은행 기록상 모두 본인 신분증으로 개설됐고 입출금 내역도 확인됩니다.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3년에 걸쳐서 점점 대담해지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임대료 일부만 빼돌리다가 나중에는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많이. 3년간 총 23억. 이 정도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실형 4-6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6년? 은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가 그렇게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요? 범죄 규모를 보면 그게 최소입니다. 그 순간 미숙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미숙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23억. 내가 언제 23억이나.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감사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미숙의 모든 범행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보해 주신 분이 계세요. 감사팀장이 금자를 바라봤어요. 김금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완전 범죄가 될 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미숙이 금자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이제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뿐이었어요. 금자야, 30년 만에 만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어? 금자가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는 내게 뭐라고 했지? 평생 걸레질할 손이라고 했잖아. 금자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맞아. 나는 아직도 걸레질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더러워진 걸 닦아내는 일까지 하게 됐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최미숙 씨, 이제 정말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금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숙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미숙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 후 로비는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금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빌딩 주인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한 직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저는 이 빌딩의 소유주 김금자입니다. 금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왜 청소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금자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려왔어요. 빌딩 관리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김금자 사장님, 김 소장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괜찮아요. 금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김 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계실 줄이야. 제가 어떻게 모를 수가. 일부러 말 안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너무. 김 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김 소장님, 금자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사장님. 앞으로도 저는 청소 일을 계속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제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김 소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미숙의 딸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떠난 후였고 혼자 남겨진 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은지가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감옥에 가고 아버지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자신은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금자가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 은지는 금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금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은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내 엄마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니야. 금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23억을 훔친 건 내 엄마야. 나는 그냥 신고했을 뿐이고. 그래도 은지가 울먹였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금자의 말이 맞았거든요. 너 몇 살이야? 27살. 27살이면 어른이지. 그런데 왜 엄마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어? 금자의 말에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내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의 돈 훔쳐서 너 키웠어. 그 돈으로 내 학원비 내고 대학 등록금 내고.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할 때,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할 때, 한 번도 우리 집 형편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궁금하지 않았어? 은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팀장 월급으로는 그런 생활 못해. 근데 너는 그냥 받아만 썼지.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 몰랐다고 치자. 금자가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그럼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 엄마가 훔친 돈으로 살아온 거니까 이제 갚아야지. 갚아요? 23억을요? 은지가 기겁했어요. 당연하지. 도둑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갚든 상관없어. 그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해. 그건 내 문제야. 금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엄마는 감옥 가고 내 아빠는 도망갔어. 이제 남은 건 너뿐이야.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 없어. 금자가 비웃었어요. 도둑맞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서. 그건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금자가 은지를 내려다봤어요. 이 빌딩에서 일해. 예. 청소부로 취직해. 월급 200만 원 줄게. 은지가 어리둥절했어요. 200만 원으로 23억을 언제 갚아요? 계산해봐. 200만 원씩 매달 갚으면 몇 년 걸릴까? 은지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96년. 거의 100년이에요. 그래. 100년. 금자가 웃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해. 그런 게 말이 돼요. 은지가 소리쳤어요. 말이 안 되는 건 내 엄마가 한 일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23억을 3년에 걸쳐 훔친 게 말이 돼?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택해. 평생 갚으며 살든지 아니면 나가서 알아서 살든지.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엄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 순간 은지의 눈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는 감옥에 가고 아버지는 떠나고 자신은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30년 전에 내 엄마가 내게 한 말 기억나? 금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생 걸레질할 손이라고 했지.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됐네. 금자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제 너도 그 손을 물려받게 됐어. 내 엄마가 만든 운명이야.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 금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지.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금자가 무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었거든요. 8챕터 마이너스 바닥 닦는 마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결국 금자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2시 빌딩 로비에서 금자가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금자 씨.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지친 모습이었어요. 왜 왔어? 죄송해요.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무슨 뜻이야?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머니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서 은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회사들도 다 거절당했어요. 면접만 가면 혹시 최미숙 씨 딸 아니세요? 라고 물어봐서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와? 엄마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저도 책임감을 느껴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돈으로 제가 대학 다니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도 갔으니까. 저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금자가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제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은지가 금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일을 주세요. 뭐든 할게요. 왜? 속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금자가 한참 동안 은지를 바라봤어요.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요. 월급 150만 원. 빌딩 관리 사무보조일이야. 은지가 놀랐어요. 청소가 아니라 사무직이었거든요. 사무보조요? 내가 회사원이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대신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해. 야간 대학이든 자격증이든 내 능력을 키워야 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해서 은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금자와 자주 마주쳤거든요. 임대료 정산서 확인해봐. 네. 그리고 내일새 입주업체 미팅 있으니까 자료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지가 금자에게 물었어요. 김금자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왜 저를 도와주세요? 금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움은 일방적인 거고 기회는 내가 잡아야 하는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개월 후 은지가 구치소로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은지야. 미숙이 딸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내? 일하고 있어요. 빌딩 관리 사무보조로. 거기서? 네. 김금자 씨가 기회를 주셨어요. 미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가? 엄마. 은지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지야.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요. 엄마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제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걸 짊어져야 해? 그 돈으로 제가 자랐으니까요. 은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지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따고 빌딩 관리 업무에도 능숙해졌어요. 은지야, 어느 날 금자가 말했어요. 네,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무엇을요? 용서가 복수보다 더 어렵다는 것, 그리고 더 의미 있다는 것. 금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미움만 키워왔는데 너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알겠더라.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은지야. 네. 이제 진짜 새 출발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금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엄마가 저지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그 무게 내려놔도 돼.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충분히 속죄했어.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해. 은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너는 내 엄마와 다른 사람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빌딩 로비를 청소했어요. 김금자 씨. 응? 저도 이제 알겠어요. 뭘? 진짜 깨끗하게 해야 할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금자가 웃었어요. 그래. 바닥은 더러워지면 다시 닦으면 되지만 마음은 한번 더러워지면 닦기가 쉽지 않거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래. 시간이 걸릴 뿐이야. 두 사람의 걸레질 소리가 로비에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어요. 30년 전 한 번의 잔인한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모욕이 가장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과 복수보다는 용서와 이해가, 교만과 오만보다는 겸손과 성실함이 결국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닦아야 할 것은 바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 상처를 원동력으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